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근래에 소파이나 핀테크 관련해서 규제나 악재 비슷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반대되는 소파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거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거나 또 실적에 반영이 될 만한 좋은 뉴스들을 정리해 왔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파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여기서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만한 서비스 역시도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뱅크 차트인데요. 제가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고요.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취급할 수도 있는 게 중요한데 각 주별 라이센스 취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그 시간이 절약된 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서비스마다의 연동성이 현재는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 뱅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마다의 연동성이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인데 이게 역시 개선될 수 있고요. 은행이 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랜딩클럽의 경우에는 뱅크 차터 이후에 1, 2년 동안 주가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올랐고 차터 전보다 거의 두세 배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일정은 미확정이라서 과연 언제 차터가 승인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멀지 않았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인데요. 이건 악재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학자금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역시 소파이 대출 부분에 많은 성장에 기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1년 대출 부분의 성장은 전적으로 개인 대출의 성장으로 이뤄냈고요. 2022년도부터는 학자금 대출마저도 성장을 해준다면 분명한 시너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출 부분을 비교해 보자면 학자금은 거의 정체되어 있고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개인 대출은 1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거 보고 오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고정금리로 미리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언급이 되고 있으니 그 전까지 아니면 금리가 많이 오르기 전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파이의 대출 전망은 좋다라는 건데 학자금 대출까지도 반등을 해준다면 분명히 대출 부분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소파이가 현재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투자나 주식 거래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 옵션 트레이딩은 빠른 시간 내에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는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식 거래보다 옵션 거래가 회사 수익의 4배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도 그러니까 소파이도 아마 그럴 거고요. 수요 자체도 많습니다. 그 수요도 많은데 그 수요마다마다의 수익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투자나 주식 거래 쪽에서의 성장을 옵션 거래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옵션 거래가 많아진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소파이는 어쩔 수 없이 추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 빨리 추가하는 게 오히려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역시 악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PFOF 관련된 영상 제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PFOF 관련 규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로빈후드를 시작으로 한 밈 주식들이
또 약간 투기적인 주식의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의 피해가 분명히 있어서 이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을 좀 안정화하려는 것 같은데 소파이도 역시 PFOF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규제가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확장성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도입이 된다면 기존의 업체들이야 사실 하고 있던 걸 좀 데미지를 입는 경우인데 소파이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에서에 대한 규제라서 매출이 막 감소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애초에 대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가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소파에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은 교차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이용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그 기능을 원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 옵션 거래 기능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IPO 기능인데요. 근래에 굉장히 핫했던 리비안이나 누뱅크가 소파이 통해서 IPO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소파이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놀라운 건 이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시총이 높은 관심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보통 IPO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총이 10조가 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IPO 관련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유치해 오는 게 앞으로 소파의 성장에 좋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릴레오인데요. 갈릴레오가 향후 5년 동안 약 50%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대출 부분이야 학자금이 반등해 주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금리의 이유로 개인 대출이 많아지면 오르는 건 알 수 있을 텐데 갈릴레오가 이렇게 고성장한다는 건 좀 사실 놀랍습니다. 인베스트나 머니나 기타 등등 금융 서비스는 애초에 매출 성장이 높긴 하지만 애초에 그 매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성장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갈릴레오는 현재 소파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기도 한데 굉장히 고성장한다는 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소파이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아시겠지만 주로 직불 카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디지털 뱅크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고객 성장을 주도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기대해 볼 만한 갈릴레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로 고객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로는 거절이 되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 파가야와의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소파이로 품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수익도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소파이가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여러 형태의 이 평가 모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안전한 장치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앞으로도 이 소파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은 소파이의 대출 부분에 아마 엄청난 큰 시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소식인데요. 홍콩 쪽에서 그렇게 많은 뉴스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간간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홍콩이나 싱가포르 관련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훨씬 더 성장해 보길 기대하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 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성장해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서비스 예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원래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세금 관련 서비스가 추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쟁사들도 세금 관련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퀘어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소파이가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인들의 앱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거래나 아니면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세금 관련이나 보험이나 기타 등등 이런 서비스의 추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가장 빠르게 추가되거나 네, 더 사람들의 요구되는 것들은 세금이나 보험 관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호재 관련 7가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